그래서 오늘 문재인과 이낙연 이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낙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고 또 수없이 비판했어요. 그리고 이낙연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제가 댓글도 길게 달고 그래서 당신이 이러면 안 된다. 똑바로 해라. 몇 차례 그랬어요. 근데 뭐 일체 그 반응이 없었으니까요. 자료를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이낙연과 문재인은 같은 부류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전혀 존경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국정을 망친 사람들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왜 그런지는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환영적 우월감 때문에 망쳤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환영적 우월감이란 뭐냐? 제가 거기에도 썼지만 그 환영이라는 게 있죠. 환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있지도 않은 건데 우리 두뇌에서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 우월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인식할 때 잘못된 편향을 갖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는 독특한 그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주관적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각 개인에게 삶의 에너지를 이런 주관적 편향성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우월감 같은 걸 느낌으로써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주변과 그가 맡은 조직은 초토화되죠. 문재인과 이낙연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환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조직을 맡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텐데, 부지기수로 사례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몇 가지 그냥 걸리는 것만 여러 선생님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지난 시간에 제가 요 얘기를 했었죠. 여기 비전 전략 조직, 비전 전략 조직 이 세 가지 개념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내면화해서 내 근육세포에 뭘 하라고? 다 내장해서 척 보면 그걸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만 조직이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여기에서 나온 비전 전략 조직이라는 세 가지 경영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내면에 뭐라 그러죠? 근육의 근육 세포에 내장시켜서 착 보면 그냥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실행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성과를 내는 것은 실행해야만 되지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공통점, 그거를 한번 이 문재인과 이낙연의 공통점은 비전 전략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비전도 없고 전략도 없어요. 비전이 없으면 전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전 전략 조직은 이게 삼위일체와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비전 전략 조직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말은 어떤 조직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인사조직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스타트업이라도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돈을 얼마를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이 상업화하기 위해서 내가 연구하고 뭐 어떻게 했던 내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써야만 이게 될지를 다 알고 스타트업을 시작한단 말이죠. 하물며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전략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 전략을 뒷받침할 조직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국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조직을 설계하고 어떻게 조직을 시스템화해서 그것을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 그런 능력이 전무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국정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전이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보여. 그런데 실제로 뚜렷하게 보여, 그게. 여러분은 잘 안 보입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있던 구성원들, 그러니까 내각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한 인간이고 무능한 인간인지 막 보여.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야. 어떻게 저렇게 일하지?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저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 그게 비전이거든. 내가 막 보여, 막. 아, 이거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게 보인다면. 근데 이 사람들은 못 봐, 그걸. 왜? 비전이 없거든. 비전이 있어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전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구약 성서에 내가 지난 강의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하는 거죠. 너희가 망하리라. 아주 이렇게 예언을 하잖아.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로부터 나와요.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비전이 생기거든. 현대 문명은 그래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은 인간이 내면에서 성숙하는 과정을 겪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등, 고등, 대학을 거쳐서 사회에 나오는 이 일련의 학습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부족한 게 뭐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뭐다. 그래서 더 학습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뚜렷이 떠올라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것이 내면에서 결정되거든요. 서서히 자기 비전이, 인생의 비전이,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생의 비전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인간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사건에 내가 이해하지 할 수도 없는 이상한 사건에 직면했을 때 자기 존재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때 확 자기가 돌아서죠. 아,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것은 잘못 산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돈수가 일어난단 말이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시간을 따라서 서서히 인간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삶의 비전이 이 세계에 대한 관점이 내가 쓰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선단 말이죠. 그런 거는 도노 점수에 해당되는 거죠. 점점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성숙해가는 거죠. 이런 정신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면 삶의 비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때 부초처럼 떠돈단 말이에요, 삶이. 아, 이게 돈에 또는 권력에 명예에 빠져서 이리저리 그냥 떠돌게 되는 거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냥 떠든단 말이죠. 그러나 비전이 명확히 서 있는 사람은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직무 내용이 무엇이든 바로 자기가 이루려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에너지를 다 거기에 헌신한단 말이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혼신의 힘을 쓰는 그 이외의 것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군지를 골라내는 게 중요해요. 정치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이니셔티브들을 만들어내요. 이니셔티브라는 말은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니셔티브라고 써요. 이니셔티브는 자기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그 안건, 과제, 그 타스크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과제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성남시장 할 때 복지 3종 세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냥 이 좋은 걸 먹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애를 안 낳으니까 애 낳는 사람들에게 무상 그 조리원을 하고,
청년 배당을 주고 이런 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이걸 해야 되겠다고 자기 이니셔티브가 나온단 말이죠. 자기 이니셔티브가 없어. 기업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스타트업 하는 창업자가 다 자기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한다고. 여기서는 이거 하고 저기서는 저거 하고. 조그만 조직도인데 국가가 어떻게 총리와 대통령이 자기 이니셔티브가 없냐 말이야. 그거는 비전이 없기 때문이거든. 난 자기 이니셔티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지 난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이니셔티브를 실행해 가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전략이란 뭐냐? 이니셔티브들. 총리의 이니셔티브가 있고 대통령의 이니셔티브가 있고 장관들의 이니셔티브가 각각 자기 수준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자기 관이 뚜렷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비전이 있었을 거 아니냐 말이야 지금까지.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자기 장관직을 맡았으면 장관들이 자기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런 그 내각에 있는 모든 이니셔티브를 다 정리해 놓은 게 전략이야. 아, 국가가 이렇게 가는구나 이제 앞으로. 그래서 그 이니셔티브를 다 서로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게 청와대 기능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 놓는 거지. 이제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재인이나 이낙연은 이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